현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청자분들이요. 그런 글을 봤어요. 배당으로 받은 금액의 80% 오늘 다 계좌에서 털어내는 것 같다. 왜 이렇게 네. 많이 밀리냐라는 의견이 있으셨거든요. 실제로 오늘 배당 라겔인 거 감안해서라도 특히 배당 많이 주는 종목들의 낙폭이 되게 커요. 네. 일단 이 배당락을 하나 출발하기도 하지만 네. 추가적으로 좀 낙폭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어제까지 이제 개인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물량을 다 받아주면서 맞아요. 배당을 노렸던 건데 이제 그 목적이 좀 달성이 되니까는 기관과 외국인을 팔 수밖에 없고 다만 대신에 개인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팔았는데 또 새롭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어떤 팔았던 물량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은 1분기에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쪽으로 좀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대형주 위주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하락이 나오는 건데 이 하락은 어쨌든 펀더멘털이 망가져서 빠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좀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내년 시장 전망을 좀 좋게 볼 수는 없잖아요. 네. 다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중국 소비주들이 어떻게 보면 좀 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뭐 이런 시장에도 좀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한다면 제가 볼 때는 좀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 시장 전망은 좋지 않습니다만 결국에는 좀 그 시장을 좀 방어하고 이끌 수 있는 그쪽으로 좀 우리가 포트를 좀 옮겨두신다면은 충분하게 좀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세금을 회피하려고 매도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그만큼 사들였어야 되는데 그렇죠. 판 종목을 고스란히 사는 게 아니라 그나마 1분기에 좀 모멘텀이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 네. 지수단에선 하락이 나오고 있다. 더. 네, 쉽게 생각을 하면 개인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뭐 삼성전자 기술주란 말이에요. 네. 근데 테슬라도 좀 무너지고 있고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 텐데 네네. 내년도 전망이 우리가 기술주를 좋게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산다기보다는 그래도 좀 방어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지금 세계 경제는 안 좋을 수밖에 없지만 중국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집중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지금 그런 쪽은 좀 강하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 뭐 전기차 이쪽이 좀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뭐 단기 반등은 나오겠지만 제가 볼 땐 그쪽은 어쨌든 내년도 힘들 것 같고 오히려 내년 1분기까지 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 섹터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도 같이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매일같이 시장에서 핫한 트렌드가 무엇일지 찾고 그 안에서 종목을 전해드리고 있는 현덕의 덕분에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목해 주시고요. 그럼 시장에서 꼭 봐야 되는 체크 포인트는 무엇일지 지금 열어보도록 하죠. 성장보단 소비, 요거는 이제 중국의 소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성장주를 좀 버리고 소비 쪽으로 간다. 이게 비단 오늘뿐만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내년 초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내용 먼저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좀 성장주를 대표하는 테슬라가 또 급락이 나왔죠. 네. 최근에도 많이 빠져 있었는데 12월 달 동안에만 거의 마이너스 50% 반토막 난 거고 작년 고점 대비해서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뭐 세계 최고의 종목이었죠. 그런 종목이 2분의 1도 아니고 4분의 1 토막 정도 나 있는 거죠. 최근에 급락 나오는 이유는 지금까지 테슬라가 달려갔던 이유는 뭐 경기 침체, 뭐 긴축 아무리 어떤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확인됐기 때문에 그 힘으로 올라갔던 건데 테슬라가 지금 재고가 좀 많이 쌓이다 보니까는 할인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 그런 테슬라가 재고가 쌓인다 수요가 없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 때문에 그 거품이 좀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원래 연말에 생산 중단하고 1월부터는 또 생산이 재개될 예정이었지만은 연말 생산 중단에 이어서 1월 지금 중국의 설 연휴에도 하루 더 연장해서 설 연휴까지 가동을 중단한다는 소식에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동 중단이라면 괜찮겠지만은 수요가 없고 재고는 많다 보니까 가동 중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테슬라가 좀 빠져 본다면은 기술주의 반등, 과대 낙폭에 대한 반등은 잠깐 나올 수 있어도 중장기적인 전망에서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도를 보게 된다면은 금년에 집중했던 긴축보다는 소비에 집중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년도가 되더라도 긴축에 대한 부분 나올 겁니다. 1월 12일 날 고용보고서가 있고 1월 6일 날 고용보고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1월 12일 날 12월 CPI 나오고 또 2월 달에 FOMC 회의가 있는 건데 다만 이번 연도에 좀
부각이 됐던 것만큼은 갈 것 같지 않고요. 결국 내년도에는 이제 지금 최종 금리가 5% 정도 살짝 위로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좀 그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긴축보다는 소비에 집중하면서 좀 성장보다는 좀 소비 쪽, 특히나 소비 같은 경우도 지금은 중국 소비가 이 기대감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중국인들이 몰려온다. 우리가 한참 중국 소비주,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그 소비를 했을 때 올랐던 종목들, 그때 업황들을 본다면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코로나 과정에 있어서 리오프닝의 진통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 1월 달 지나면은 중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 확진되고 나서 치유가 되면서 리오프닝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이번 연도의 어떤 긴축, 경기 침체 이런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게 중국 소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만 집중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내년 초중반쯤에는 시장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이 중국인들의 그 1월 8일 날 이 개방 소식 알려지고 나서요. 지금 뭐 이 여행에 대한 어떤 검색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중국 소비로 한번 집중해보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성장주보다는 소비주로 조금 더 매기가 쏠리고 있다라고 전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잘 가고 있는지 그럼 리뷰를 또 해봐야겠죠? 네.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바로 좀 볼게요. 오파스넷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좋을 거를 보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오파스넷 같은 경우도 이제 그 5G 네트워크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 정치 테마주와 연관돼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 대비해서 지금도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이고요. 장중에 5% 이상의 상승이 나왔죠. 어쨌든 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어떤 관련주를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정치가 흐름 본다면 이쪽을 왜 봐야 되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APS홀딩스. 네. APS홀딩스를 제가 바닥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또 올라와서 또 추가로 말씀드렸던 건데 이 높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도요 계속 추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뭐 코스닥, 코스피 다 망가지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삼성에서 지금 이제 AR 기기를 만들기 위해서 삼성 디플이 지금 장비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APS홀딩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APS홀딩스 목표가를 17,000원 말씀드렸는데 오늘 100원 모자랐었거든요. 그렇네요. 갔으면 일단 뭐 1차 목표가를 달성하는 건데 다만 여기가 끝이 아니라 내년도에 삼성의 AR, VR, 그다음에 애플의 기기가 뭐 상반기에 나올지 하반기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반기에 나온다 하더라도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게 버킷 스튜디오는 아직까지 큰 수익이 안 났는데 오늘 카지노가 오픈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3화까지 인기가 있었고 네. 4화에서도 손석구 배우가 등장한다면 그 인기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까지도 좀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약품. 오늘도 지금 뭐 제가 좀 이따 또 관련주 하나 말씀드릴 건데 중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이 시골까지 가서 감기약을 또 대량 구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국제약품이 오늘 또 급등이 나왔던 건데요. 관련된 종목 하나 또 말씀드리면서 결국 중국 쪽에 한번 집중하는 그런 종목들로 오늘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소비와 관련된 종목으로 오늘도 집중을 해보겠다 예고해 드렸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지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힌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보따리상의 사재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국제약품과 좀 같은 네. 맥락인가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사재기를 하는 걸 알고 있고 중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사재기 할 때 가장 많이 오는 곳이 옆에 명동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명동에서 사재기 하는 건 좀 목격이 됐었는데 우리나라 지금 하남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하철 타면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경기도권이잖아요. 네. 5호선의 제일 끝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가서도 지금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인데 내용을 먼저 좀 보시면은 그 하남시까지 가서 600만 원어치 감기약 하나 우리가 뭐 타이레놀 같은 거 사도 몇만 원 안 합니다. 근데 그런 감기약을 600만 원어치 싹쓸이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미 다 품절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 보따리상이 우리나라 명동도 아니고 지금 하남시면은 이제 뭐 시골이라기보다는 뭐 위성도시 같은 위성도시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명동에서 지하철 타면 1시간 걸리고 우리가 지하철표를 확인한다면은 5호선 맨 끝에 있는 경기도인데 거기까지 가서 싹쓸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좀 심각하다는 이야기다라는 거고 이게 중국인의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중국 보따리상들의 어떤 감기약 싹쓸이가 심각하다라는 건데 그만큼 중국 내 의약품 부족 현상도가 심화되고 있다.
중국 내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금 통계를 내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우리가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외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어떤 그 의료계에서 나온 예를 들여다 본다면은 하루에 3,700명 나온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 국가에서 감기약을 대량 사기도 하는데 그냥 지인이 사서 보내주는 거는 괜찮겠지만 이런 보따리상들은 사가지고요. 중국 들어가서 뭐 몇 배에 또 좀 불려서 팔거든요.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대한약사회에서 과량 구매를 자제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니까 약국에 공문을 보내서 전국 시도 지부에 이 개별 구매자에게 과량 구매를 자제한다. 적정량만 판매할 수 있도록 공문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중국이 14억 인구가 걸리다 보니까는 주변 국가들부터 감기약과 같은 이 코로나 치료제를 쓸 수 있는 것들이 좀 싹쓸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관점에서 실제 16개 국가에서 치료제로 허가가 난 그 종목을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인이 감기약을 싹쓸이하고 있다라는 그 기사 속에서 오늘 또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사실 지난번에 그 첫 뉴스가 나왔을 때는 거의 뭐 감기와 관련된 제약중 다 올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어떤 종목은 가고 어떤 종목은 안 가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뭐 대원제약이라든가 국제약품이라든가 감기약을 만드는 기업, 원료를 만드는 기업도 올랐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치료제를 최근에 허가를 받았고요. 네. 실제 16개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받고 있거든요. 근데 잠시 뒤에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가 아직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걸 추격매수하면 위험할 수 있겠지만은 바닥에 있는 것은 충분히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요걸 한번 좀 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는지 정말 바닥이 맞는지 첫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덕이 덕분에 공약주는요. JW 신약이에요. 네. 원래 이제 그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네. 그게 이 코로나 치료제 효과가 있어서 임상 끝나고 나서 지금 이미 16개 국가에서 지금 긴급 사용 승인 났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미국 FDA에서 정식 허가 승인 났습니다. 내용 먼저 보시면은 미국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 났었으나 바로 지난주에 정식 허가로 이제 치료제 허가가 난 겁니다. 네. 그래서 입원 환자한테 치료를 좀 해라라고 좀 권고가 나왔고요. 입원 환자한테 이 악템나, 이 정맥 주사제를 60분 동안 1회 주입하는 방식으로 권고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긴급 사용 승인이 아니고 정식 승인 난 거고 현재 전 세계 16개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 허가가 나 있죠. 그래서 이 전 세계 16개 국가에서 위중증이나 입원 환자의 치료로 사용 허가가 나 있고 국내에서는 이번 연도 3월부터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져서 건강보험 적용까지 확대가 되면서 치료제로 긴급 사용 승인 난 겁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전 세계 16개국도 긴급 사용 승인 나서 쓰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FDA에서 입원 환자한테 쓸 수 있는 정식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 코로나 치료제로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백신도 중요합니다만은 많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또 치료제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나 중국은 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치료제로 긴급 상용 승인 나 있고 정식 허가 난 JW 신약을 좀 보도록 하면서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국제약품도 그렇고 많은 경보제약도 그렇죠. 이미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JW 신약 같은 경우는 차트를 좀 이렇게 좁혀서 보시면은 많은 관련 제약발 종목들이 이만큼 올라가 있습니다만 지금 JW 신약 같은 경우는 인제서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는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중국에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치료제 종목으로서 좀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4,300원까지 단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3,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W 신약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4,300원, 손절 가격은 3,500원. 지금 방송에서 언급한 이후로 약간의 시세가 조금 더 붙고 있어요. 네. 여러분 한번 가격 전략도 같이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JW 신약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헌덕이 덕분에는 어떤 종목일지, 이번에도 중국의 소비와 관련된 종목일지 열어보겠습니다. 네. 키워드는 중국인들 몰려온다. 정말 이 시장에 지금 중국이라는 소스가 없었으면 단기적으로 참 접근할 만한 종목 찾기도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쪽이 제일 살아있고 네. 어떻게 보면 시장 방어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중국인들이 몰려오지만
좀 위험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쪽을 말씀드린 거고 네. 실제로 중국인들이 몰려온다면 우리가 몇 년 전에 중국 소비가 살아났을 때 엄청난 그 어떤 그 섹터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건데 기사 내용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중국이 이제 국경을 좀 개방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 1월 8일 날 국경 개방을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뭐 일본 여행도 예약이 쇄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여행 문의 또 여행 예약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요. 한 여행 사이트에서 국제 항공권 검색량이 850% 증가했고 비자 검색량은 100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항공권 요금을 조회하는 이용자 폭증하고 있고요. 근데 비행기가 지금 많이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실제 1월 8일부터 해외 입국객 격리 해제가 되면서 사실상 자유롭게 이제 중국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중국인들도요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갈 때 격리 없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인들은 본격적으로 해외여행 준비하고 있다. 이미 이 오미크론에 걸렸다가 치유가 된 그런 사람들부터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이 이제 이 코로나 통제를 B급으로 또 하향 조정하면서 중국은 완벽한 리오프닝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여행 검색 순위를 봤더니 일단은 한 여행 사이트에서는 이 여행하고자 하는 검색 순위 1등 일본, 그다음 한국, 태국 순이었는데 지금 이 중국 온라인 여행 기업 시트립에 의하면은 지금 말고요. 이제 1월 말이 춘절 아닙니까? 춘절에도 지금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건데요. 마카오와 홍콩 1등이었고 그다음에 일본, 태국, 한국 순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지금 확진자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치유가 된 환자부터 지금 아직 치유가 된 완치자부터 이 어떤 여행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또 한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감기약과 관련된 거였다면은 여기서는 약간 힌트가 보이네요. 항공권, 뭔가 그렇죠. 입국객, 여행이라던가 항공과 관련된 종목일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일지 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좀 항공주들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제가 볼 때 많이 안 올랐는데 네. 보시면은 검색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비행기가 많이 없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는 힘들었던 이쪽에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두 번째 한덕이 덕분에 종목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LCC에서 지금 뭐 제주항공과 진에어가 나란히 급등을 보여줬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사실 많은 이 항공주가 있습니다만 네. 상당히 재무구조 안 좋은 곳도 있어요. 어렵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 바로 수익이 연결이 돼야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진에어가 지금 LCC 중에서는 가장 빨리 흑자 전환될 거로 좀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LCC 중에서 고른 게 진에어고요. 일단 진에어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최대 주주가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이 진에어 같은 경우도 좀 재무에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대한항공이 좀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은 대한항공이 최대 주주다라는 건데 최근에 이제 일본이 먼저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여행객이 가장 먼저 증가했는데 그때 LCC 국제선 여객이 60% 증가했고요. 이때 수익이 또 가장 먼저 올라간 것이 뭐 진에어고 또 흑자 전환으로 가장 빨리 돌아설 것으로 보여지는 게 진에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여행도 최근에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의 노선이 56편밖에 없었는데 100편으로 증편했고요. 이게 코로나 전 대비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더 증가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노선이 더 늘어나면서 매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LCC 중에서 가장 먼저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행사도 그렇고 항공주도 그렇고요. 거의 3년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버티다가 이제 좋아지는데 쓰러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좀 재무가 튼튼해야 되는 거고 빨리빨리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영업력에 있어서 매출이 나야 되는 건데 많은 항공주 중에서는 지금 진에어가 가장 탑표로 좀 보여진다라고 좀 보면서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진에어를요. 지지난주에 한 번 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항공주가 다른 리오프닝 비해서 많이 안 올라와 있고요. 중국이 여행을 하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항공주죠. 그중에서도 이제 중국도 우리가 가깝기 때문에 LCC 중에서 탑픽으로 좀 진에어를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19,5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6,000원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네, 지니어의 목표 주가는 19,500원, 손절 가격은 16,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네. 오늘 두 가지 종목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어디서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종목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도 좀 정리가 돼 있는 곳이 바로 네이버 밴드에서 이 최현덕 검색하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일동제, 일동홀딩스가 좀 급락이 나왔는데 네. 악재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실제 어떤 내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또 올려놨으니까 일동제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네이버 밴드에 최현덕 매니저 검색하셔갖고 들어오셔서 텍스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